네, 안녕하세요. FAT 2급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무회계 강사 박명희입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또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좋은 곳으로 또 취업을 또 원해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FAT 2급 과정 중에서 이론 강의로 이제 진행합니다. 자, 이론과 실기를 구분해서 자격증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실기는 이론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기를 먼저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론을 조금 지루할 수는 있죠.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이것저것 활용하진 않으니까. 그렇지만 동영상 강의는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화면을 통해서 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이긴 하지만 실기를 같이 병행하면서 일단 과정은 진행할 거예요. 자, 명칭은 이론입니다. 그럼 FAT 2급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지 알고 관련된 자격증에 관심이 있어서 이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난 이 자격증이 생전 처음인데 뭔지 몰라서 한번 듣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할 테니까 이 자격증이 어떤 시험인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격증은 회계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회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FAT 2급 자격증이 이제 어디에서 쓸모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인생에 전혀 관계가 없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떠한 수강생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인지 또는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자격증을 알아보고 계시는지는 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살아가면서 개인은 회계라고 하는 게 사실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돈 번 거 통장에 있고요. 바로 카드 결제 나가고요. 그러면 돈 없고요. 슬프고 또 카드 쓰고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지만 기업은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벌었는지 알아야죠. 그리고 얼마만큼 벌었다면 얼마가 또 내 수중에 남아있는지 알아야죠. 개인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게 회계예요. 개인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분류하는 걸 같이 해볼 거고요. 그 기업의 형태를 구분하면 이러한 기업이 하는 회계와 관련된 실무 자격증을 시험 보는 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회계를 이해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회계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분류를 합니다.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이걸 어떻게 분류하는지, 왜 분류하는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학습 목표는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다루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자격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FAT 2급 자격증이니까 1급도 있고요. 있는데 여러분은 FAT 2급으로 일단 수강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시게 된 거고요. 관련된 자격증은 시험 접수도 하고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한 특징 같은 것들도 확인해야 되니까 관련 사이트로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at.kicpor.kr 인터넷에다가 at라고 띄우시면 관련된 홈페이지가 링크로 걸릴 거예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AT. 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거는 전산세무회계. 얘는 회계사, 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AT 자격시험이고요. AT 자격시험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해요. 자격 소개 같은 걸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AT라고 하는 그 A가 회계예요. 어카운팅이고요. 테크니션, 기술 같은 거죠. 그래서 회계와 관련된 기술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자격증이 4개 급수로 나누어져 있는데 FAT 2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급으로 가요. 이게 이제 초급이고요. 그 다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FAT 1급 땄다. 그러면 그 다음에 TAT 2급을 따셔야 돼. 얘가 2급이지만 얘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텍스 시험이거든요. 세무 중심. 그리고 마지막에 TAT 1급. 그렇게 이제 과정은 진행돼요. 여러분은 요 AT 전 4가지 과정 중에 제일 급수는 낮고요. 초급이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공부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러분 충분히 자료를 좀 보세요. 요즘에는 자료를 서치하는 것도 기술이니까.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FAT 1, 2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FAT 또 T8라고 하는 자격증으로 이제 1, 2급이 나누어져 있는데 요건 파이낸셜, 그러니까 재무회계 중심이고요. 요거는 세무회계 중심이에요. 텍스 중심. 이 중에 FAT 2급을 공부하시는데 이 시험이 어떤 자격증의 특징이 있는지는 이제 과정을 따라가면서 수업하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제 원래 메뉴로 넘어가 볼게요. 시험은 전체
일단 시간은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시험 봅니다. 60분 동안. 네, 1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전체 100점 만점 중에 객관식으로 사지선다 15문제로 출제가 되는 객관식 문제가 전체 점수로는 30점이에요. 한 문제당 2점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0점이 전부 다 프로그램에 활용해서 뭔가 실기를 활용하는 시험인데 그 실기 프로그램이 더존 프로그램이라는 게 메리트예요. 여러분 더존 프로그램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쪽 회계 직종으로 내가 만약에 직장을 알아본다. 그러면은 구인공고 나올 때 회계 전문가까지는 안 쓰죠. 그냥 거기다가 딱 뭐라고 적어요. 우대자 이래가지고 더존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우대 막 이렇게 써 있잖아. 걔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더존 프로그램을 열어본 사람? 더존 프로그램을 들어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지. 더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은 곧 알기 때문에 활용하는 거예요. 모르면 활용을 못해요. 프로그램 들어가지도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한글 파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여러 가지를 압축하고 있는 거야. 회계를 안다. 전표를 입력할 수 있다. 차대변을 구분할 수 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무엇인지 안다.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을 아는 사람이다. 모든 걸 압축해서 이렇게 불러. 그래서 AT 자격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실기 프로그램이 더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건 여러분은 더존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가 되는 거고 활용 가능자라면 직장을 알아볼 때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는 있어요. 그게 크거든요. 직장에서 직원을 뽑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프로그램을 가르쳐야 돼. 그러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서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는 게 일인 거야. 그래서 우리 신입을 잘 안 뽑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입 뽑으면은 3개월 동안 가르치다가 시간 다 가죠. 근데 3개월 동안 다 가르침을 받고 나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는 경우도 부득이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기업에게는 기회비용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단축하자니 경력직을 뽑는 거고 특히나 회계 직종은 이쪽 회계 직종은 신입을 별로 선호하지 않죠. 사실은.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야 되거든요. 차대변도 알려줘야 돼. 이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직원들 교육하는 비용이. 자, 요즘에는요,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듣고 계시는 수강생 여러분 중에 난 회계 전문가나 회계 쪽으로 갈 건 아니다. 난 회계는 아니고 예를 들면 인사 쪽이다. 아니면 뭐 생산 물류 쪽이거나 아니면 뭐 서비스 쪽이다.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거예요. 나는 뭐 프로그래밍을 할 건데? 난 프로그래머인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난 코딩 전문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어떤 일을 하든요, 여러분은 기업체에 들어가서 몸을 담게 돼요. 그러면 기업이 어떤 형태로 돈을 버는지 구조를 알아야만 여러분이 일하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연봉계약이라도 하죠. 돈을 벌어야지 연봉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돈도 못 벌고 망하고 있는데 연봉 올려달라고 그러면 무슨 회사가 연봉을 올려주겠어요. 나가라고 하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요즘에 회계 자격증은요, 필수입니다. 기업에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큰 기업들은 회계 자격증 중에 초급이든 중급이든 무조건 취득을 하라고 권고해요. 회계를 모르면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건 되게 웃기는 일인 거야. 미국 가서 ABC를 가르치는 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FAT든 TAT든 하여간 꼭 이 자격증이 아니고 뭐 많이 있죠. 회계세무 자격증이. 관련된 자격증은 여러분이 어떠한 경력직으로 평생을 산다 한들 무관하게 하나는 취득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제가 회계세무 강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에 살아가면서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게 필수이듯이 회계 모르고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끌해가지고 주식 사면 뭐예요? 주식이 어떻게 발행되는지를 모르는데 주식이 그 기업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주식을 산 나는 그 회사의 주주인데 주주가 기대하는 게 어떤 거여야 되는지 그 기업의 정보는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주식만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회계 공부하시러 오신 거는 잘하신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실기 연습은 더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실 거고요. 그거는 실기 수업 받아 설명드릴 건데 난 미리 다운받고 싶다.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AT 프로그램을 요 메뉴로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교육용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소속 넣고 이름 넣고 주민번호 넣고 해서 쭉 넣으시고
아래쪽에 1이든 2든 아무거나 다운받으시면 돼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무료로 다운이 되니까 여러분 아무나 다운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회계가 뭔지를 좀 볼게요. 회계가 뭘까요? 기업이 뭔가 계산기를 들고 두들기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회계가 무엇인지 안다는 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회계는 어카운팅이라고 부르는데 어카운트, 뭔가 이제 어카운트라는 개념은 이해되잖아. 근데 팅이라는 거는 뭔가 계속 진행 중인 거죠. 회계는요. 한 번 했다고 끝나질 않아요. 기업이 처음에 설립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게 회계인 거예요. 기간 단위로 쪼개서. 그럼 회계라고 하는 건 왜 필요하며 회계가 뭐냐라고 하는 간단한 정의를 내리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기업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은 필요 없어요. 기업 실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좋은 합리적인 판단이나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끊으면 이런 거죠. 기업은요. 돈 벌려고 해요. 대부분. 그럼 돈 벌려고 하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요. 돈을 벌었으면 누구한테 받은 돈을 번 거예요.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죠. 주식회사들은. 그러면 주주로부터 자금 조달받은 걸 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럼 돈을 벌었으니까 알려줘야지. 이만큼 벌었다. 그러면 주주들은 돈을 벌었으니까 장기적으로 투자를 잘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돈을 벌었지만 이 기업보다는 타 기업이 마음에 드니까 돈 빼서 여기로 가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주주들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언제나. 투자 가능성을 판단하고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기업이 만들어내는 정보를 예쁘게 만들어서 보여줘야지. 보여줘야지 의사결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하는 거잖아요. 모든 기업들은. 그러면 회계가 뭐니? 기업이 그들에게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우리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들에게 이용이란 얘기는 활용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니라 그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 이 모든 과정 한 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회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회계는 기업 실체가 누구며 정보 이용자가 누구며 그들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해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기업이 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유용한 정보가 뭡니까? 재무제표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자, 재무제표는 또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외부정보 이용자들에게. 그 외부정보 이용자들 중에 대부분 누가 있나요? 투자자들. 그 투자자들은 주주가 될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르죠? 주주랑 채권자는 다른 거예요. 주식을 들고 있다 그러면 주주. 채권, 사채를 들고 있다 그러면 사채, 채권자. 아예 다릅니다. 주주, 채권자 이들. 또 다른 누군가,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잠재적으로는 종업원들도 될 수가 있고 스톡옵션 받으면 그들도 주주가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모든 과정, 기업이 알려줘야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회계라고 부르니 그 회계라는 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일인 거죠. 회계 정보를 만들어내는 게. 자, 회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럼 회계가 기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기업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일단 여기다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삼성전자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삼성전자를 얘기 안 하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누구나 아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얘기하면 삼성전자 대기업이죠. 사기업이죠. 제조업이죠.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잖아. 사다 팔지 않잖아요. 그쵸? 주식회사죠. 삼성전자 주식회사. 비상장이에요, 상장이에요? 우리가 시장에 들어가서 주식을 사고 판다는 얘기는 상장된 기업이나 가능한 거죠. 개인 기업이에요? 아니죠. 법인 기업이죠. 돈 버는 곳이죠? 영리 목적의 기업이죠. 자, 이러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예요. LG전자도 될 수 있죠. 하이닉스도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식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회계는요, 말도 안 되게 어려워요. 일단,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도 잘해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거래가 많이 빈번하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업을 회계 처리하는 건 FAT 2급이라는 제가 분명히 초급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기초거든요. 기초 자격증이 이런 식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우리는 이런 기업을
활용하려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갈게요. 자, FAT 2급은요. 어떤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냐면 대기업일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사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제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서 파는 거야. 편의점. 100원에 사왔어. 근데 마진 붙여가지고 150원에 팔았대요. 그럼 50원 벌었죠? 이렇게 단순한 구조. 이런 기업들을 상기업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를 취급하기가 또 어려워요. 그럼 주식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장도 아니고요. 비상장 기업이고요. 법인 취급을 못해요. 단순한 구조의 기업을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개인 기업이고요. 영리 목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FAT 2급 시험은요. 개인 기업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동네에서 칼국수집 하는 할머니. 예를 들면 편의점 조그맣게 하는 24시간인데 프랜차이즈 말고 조그맣게 영위하는 문방구 하는 아저씨. 뭐 그런 분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정도의 개인 기업. 내 형태를 물어보는 거고요. 제조는 취급도 못해요. 그냥 상거래만 하는 거야. 일반적인 상거래. 이런 수준의 기업이 어떻게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간단한 회계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우리가 FAT 2급이라고 부릅니다. 세무는 치고도 못해요. 제조업은 들어올 수도 없어요. 단순한 구조. 그래서 법인도 아닌 거야. 개인 기업. 그러면 기업의 형태가 작아지니까 회계 처리하는 것도 다소 쉽겠죠. 법인 기업보다는 당연히 쉽겠죠. 그래서 쉬운 시험이에요. 사실은. 근데 처음 공부하면 이것도 어려운 거고요. 자, 그럼 네 번째. 회계를 분류해보면 회계는 그게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회계 기본인데요. 그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따로 분류해요. 근데 여러분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제품은 얼마가 들어가서 그만큼 판매될까요? 휴대폰 막 S21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S20을 저는 개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20, 21, J 플립, Z 플립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당 핸드폰이 여러분이 돈 주고 살 때만 100이었다 해봅시다. 여러분이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삼성의 매출은 100이죠. 근데 100만 원짜리의 핸드폰이 원래는 얼마일까요? 그거를 휴대폰 대리점에서 알려줘요. 당신이 사실은 100만 원에 사는 게 원래 원가는 26만 원이지요. 삼성전자는 하나 팔 때마다 74만 원 벌고 있는 거 아시나요? 라고 하는 걸 얘기해줘요. 아, 원가가 26만 원은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를걸요? 삼성에 일하는 사람들도 모를걸요? 왜 모르냐면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원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원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삼성에서 만들어 놓은 원가 체계가 있겠죠.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원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렇지만 인간은 모릅니다. 내가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넣기가 쉽지가 않고 이게 들어갈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도 다 주관적이에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원가는 알아야 돼. 그래야지 얼마에 팔아서 얼마가 이득인지 나오겠지. 그쵸? 그럼 이 모든 과정을 하려면 제조업은 가장 첫 번째 원가를 이해해야 돼요. 원가 모르면 못 팝니다. 얼마에 팔아요? 원가를 알아야지 마진 붙여 팔아먹죠. 그 다음 여러분 물건 사고 팔 때마다 무슨 세금 내요? 부가세 내잖아요. 부가세. 부가세 안 내고 어떻게 삽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직장 생활하면 소득세 내죠. 법인은 벌었으면 법인세가 나가겠죠. 돈 벌면요. 돈 벌기 위해서 원가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벌었느냐에 따라 세금도 내야 돼요. 이게 회계의 분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회계를 분류하는 세 가지 방식인데 자, 우리는 지금 FAT 2급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보는 이 자격증은 어디까지가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 범위입니까? 너무나 기쁜 건 원가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세무회계도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FAT급은 오로지 파이낸셜, 재무회계만 나오는데 그 재무회계 중에서도 회계 원리 수준입니다. 아주 기초만 나오는 거예요. 기초인데 처음이고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뿐이죠. 그래서 회계 원리 기초 부분만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제 과정 따라가면서 공부할 거고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회계 기준이라고 불러요. 회계는 그래서 회계 기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회계 기준은 우리나라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한국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어요. 이미 2011년부터 의무 적용이에요.
근데 상장되지 아니한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이라는 어려운 회계기준 또는 이 국제회계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우리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통일화된 기준이고요. 영국에서 만든 기준인데 국제회계 기준을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이 훨씬 많아요. 그들을 비상장 기업이라고 부르고 예를 들면 그럼 비상장 기업들은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어려운 기준을 굳이 쓰지 않고 원래 우리나라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기업들이 적용받는 회계 기준이고요. 이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는데 이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게 회계인 거야.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회계 공부의 질이 완전 달라지는데 결론은 여러분은 이 기준을 가지고 시험을 보시게 돼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국회계기준원이라는 제가 사이트를 올려드렸으니까 걔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입력하셔서 한국회계기준원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는데요. 들어가시면 다양한 회계와 관련된 기준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회계 기준에 올리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국회계기준원, 채택기준원, 그리고 원래 원문이에요. 영국의 원문, 국제회계기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 기업회계기준이고요. 아래쪽 중간쯤에 보시면 이 중에 늘상 질의가 나올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회계기준은 현재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 기업회계기준. 야, 넌 상장기업, 넌 비상장기업.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럼 여러분은 어느 기준을 공부하는 것이 회계 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까? 요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또 이해해 보시라고. FAT는 이렇게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이 회계가 뭔지 알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FAT 2급 시험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 그러면 기업 실체가 결국은 개인 기업이네요. 개인 기업이 시험 보는 걸 이제 우린 FAT 2급 시험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어느 정도 느낌을 가지고 시험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FAT 2급 시험을 간단하게 좀 훑어보겠습니다. 자, 1분가량. 자,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1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요. 객관식은 2점씩이라고 설명드렸죠. 실무는 문제마다 배점이 뭐 거의 대부분 4점씩 이렇게 배점이 부여돼요. 이게 실제 시험지고요. 44회 시험이었는데 이론평가가 15문제가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써있죠. 그쵸?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회계와 관련된 이론을 여러분이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를 찍어서라도 맞히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회계상 거래 인거 뭐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객관식 이런 식으로 사지선다. 답이 같이 있을 뿐이고 시험 볼 때는 답이 없겠지. 제가 이제 화면을 그렇게 띄운 거고요. 쭉 가서 증빙 중심의 시험이고요. 막 이렇게 전화요금 영수증 같은 게 나오고 막 그래요. 그 보면서 이제 이 돈은 언제 나가는 거지? 이거 뭐지? 얼마지?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끝나고 나면 실무수행평가. 자, 실무수행평가 문제 푸실 때 늘 이제 실기 수업 나가시고 또 제가 기출문제 풀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회사 이름에 얘가 없어요. 주가 없어. 주식회사인지 아닌지 몰라. 아닌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단추, 이런 여러 가지 장신구를 도소매한대. 사다가 팔기만 하는 거죠. 창고만 관리하시면 되는 거야. 아주 단순한 거죠.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상기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잘렸지만 개인기업이라고 써있는 게 보이죠? 너무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지?를 먼저 보는 거야. 언제나 그래요. 회사 이름만 달라지는 거야. FAT 2급 시험은.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이제 실기 문제가 예를 들면 한 문제가 3점짜리도 있고요. 뭐 거래처 등록하는 거네. 식은죽 먹기. 그 다음 좀 내려가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하래요. 뭘 알아야지 입력하죠. 실기를 먼저 입력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실기는 스킬이야, 스킬. 입력 속도를 좀 빨리게 하거나 그렇게. 근데 알아야지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론 공부를 탄탄하게 해놓는 게 모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해요. 4점짜리 이렇게 해서 쭉 끝나고 나면 전표 입력하는 거죠. 차대변 나눠서 분개하는 겁니다. 거기가 막 32점 배점이고요. 하나당 막 4점씩 부여되죠. 지금 어음 같은 거 나오고요. 어음 보면서 입력하는 거예요. 보험료 같은 거, 국민연금 이런 거 납부하고요. 계산서 같은 거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전체 8문제 정도가 끝날 거고 끝나고 나면 결산하는 문제 나올 거고
수정하는 문제도 나오고요. 이미 입력한 건데 잘못된 거 수정하세요.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그리고 결산하는 거죠. 회계의 마지막은 결산이거든요. 결산하세요. 수동 결산인지 자동 결산인지 다 써주고요. 그러니까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리고 마지막이 이 내용을 보고 숫자를 찾아주세요. 정보를 조회하는 문제 12점 배점. 그렇게 해서 전체 실기 점수는 70점이 배점이에요. 70점 중에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초음 공부하는 거니까 잘 맞춰 나가면서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FAT 2급 자격증에 대한 걸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자격증인지, 그리고 이 시험은 회계 실무 자격증이기 때문에 회계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이제 진도를 나간 거고요. 기업 자체를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를 분류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회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과목별 회계 처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